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바로 상명대학교입니다. 교과 전형이랑 상명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분석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송 시작해 볼까요? 그거 상명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일단 전형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괄 합산으로 선발 비율이 100%라는데 이 선발 비율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뭘로 뽑는 거냐면 싹 다 정량 평가하는 겁니다. 단순 내신 등급만 가지고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 등급을 뭐 하냐면 대학교 환산 점수로 다 분석하는데 이 환산 점수를 분석할 때 요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표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이랑 2등급이랑 2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2등급이랑 3등급도 2점 정도 차이 나니까 1등급이랑 3등급이랑 총 4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솔직히 상명대학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등급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2등급 때 초반 아이들도 선호하는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부터 지원 라인을 보통 많이 형성을 하고요.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이랑 여기 2점밖에는 마이너스 2밖에는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3등급 아이들도 교과 전형 지원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등급과 3등급이 이제 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를 보시면 2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저거를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 환산 점수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2등급과 3등급은 대학교 이 입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등급 대가 형성되는 대학교가 상명대학교인데 그렇다고 상명대학교가 3등급 아이들이 아예 지원을 못하진 않아요. 한번 해볼 만은 하거든요. 대신 합격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격선을 형성하는 게 상명대학교인데 상명대학교는 고교 추천이잖아요. 그러면 추천 인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 인원 제한이 있고요. 인원 제한이 10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 10명, 그래서 추천을 1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냐면 2등급 때 중반에서 후반 아이들이 받게 되면 충분히 지원권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 3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 먼저 아시죠? 등급이 아니고 A, B, C 나온 과목들. 그래서 A, 그리고 얘네 학교는요, 제가 해봤는데 B 나와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세요. 네. C만 안 나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가 나오더라도, B가 한두 개 있더라도 충분히 지원 라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명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인데요. 그러면 저희 컨슈가 생각했을 때 한 몇 등급 아이가 지원하면은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과 아이들, 상명대학교는요, 문과보다 이과가 약간 점수대가 약간 높아요. 그건 막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높게 형성되는데, 인문계 아이들은 안정권 2.5등급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학과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2.5등급만 된다면 상명대학교는 학과 잘 구성해 보시면은 충분히 지원권, 안정권 형성할 수 있고요. 적정권 라인이 2.7에서 2.85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등급 대 아이들, 여기 나와 있는 96점대 아이들, 환산점수 96점대 이 학생이 충분히 한번 해볼 만은 해요. 왜 그러면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대신 인기학과를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학과 어떻게 찾아요? 상명대학교는요, 경쟁률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점수대가 생각보다 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끝까지 보면서 지원하시면 좀 좋은 학교인데 3등급 대 아이들 3.0에서 한 3.2까지는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 문과는, 이과는 솔직히 3등급 아이가 뚫고 들어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2.4등급이 일단 안정권 라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2.5에서 2.7등급 정도 되면 적정 라인에 구성되겠죠. 그리고 2.8등급 정도가 되면은 도전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상명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있습니다. 최저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최저를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상명인재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적정선이 있잖아요. 이 적정선이 학생부 종합전형 상명인재를 집어넣으면 점수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고교 추천전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두 전형의 차이가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땐 서류보다도 최저가 중요한 겁니다. 최저를 만일 맞출 수 있다면 2등급 때 중반에서 중후반으로 빠지는 그 정도 데이터라면 충분히 계산기 두들겨서 교과 전형을 집어넣는 게 훨씬 좋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최저가 조금 약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명인재 쪽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대신 상명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2.5등급에서 2.78 정도가 적정 라인의 도전권에는 3등급 때 초반 아이들, 그러니까 한 3.0부터 3.2 이런 아이도 충분히 문과는 해볼 만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2.4에서 2.8 사이 아이들이 합격선을 구성하는데 2.4 정도 되면 충분히 안정권 학과들 많습니다. 그리고 적정 라인, 그리고 도전권, 그 3등급 대 아이가 자연계에서 고교 추천으로 집어넣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계 3등급 아이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상명인재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석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평가 등급과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정성평가를 하는 비교과 부분을 볼 건데 첫 번째 인성에 대한 부분을 25%나 본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착합니까? 이런 거 뽑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지 그걸 통해서 팀과 어떻게 어울려가는지 이게 전부예요. 솔직히. 요거 읽어보시잖아요. 요만큼.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칙과 원칙을 지킨다는 건 당연히 학교 규정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어긋나는 이런 어떤 체크가 있거나 아니면 미인정 지각 같은 거나 미인정 결석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전공적 합성 부분이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공적 합성을 무려 50%를 보는데 그 중에 학업 역량에 대한 전공학업이라는 부분이 일단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학업을 분석해서 맞는 학과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대 가는 아이가 물리나 기하가 없으면 되게 불리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공에 대한 학업 성적들, 그리고 두 번째 전공적성이라고 해서 전공적 합성 활동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동아리나 진로나 세부 능력 같은 경우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상명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명대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의 서류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나 어떤 능력들, 어떤 지식에 대한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전공 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과 그런 것들이 학년별로 조금만 발전하는 모습들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전공에 관련된 걸 어떻게 찾아가는 모습만 좀 생활기록부에 구성이 되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해요.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 바로 발전 가능성인데 보세요. 자신의 전공을 스스로 계획하면서 뭔가를 진행해 나가는지 관심 분야,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만들어내는 어떤 보고서나 활동이 진행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뭔가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한두 줄만 들어가도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상명대학교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부터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구성되어 있는지 최소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의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해서 상명대학교 상명인재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이면
상명인재를 지원했을 때 점수가 밀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문과 아이들은 2.65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저가 안 돼서 만약 우리 아이가 안정권을 잡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는 2.65 한 2점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만 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상명인재 넣었을 때는 학업에 대한 성적은 절대 밀리지 않아요. 대신 전공학업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 막 전공학업이 5, 6, 막 4, 5등급인데 나머지 과목 갖고 2등급을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준만 잡아서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한 2등급대 중반에서 후반 그러면 상명인재선 점수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명대학교 상명인재는요 3등급대 아이들의 학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3.5등급 정도 아이들 그리고 도전권으로는 4등급대 아이들 4등급대 어디까지도 보실 수 있냐면 한 4.6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 4.6등급이 도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부터 여기 요 세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구성은 좀 돼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만일 전공학업은 3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이 좀 낮아서 4등급이 나왔다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명대학교는 문과보다 이과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2.56 정도 그리고 적정 라인으로는 3등급대 무조건 막 3.0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3.3에서 3.5 정도면 충분히 적정 라인 점수는 밀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3.85 그런데 4등급 때 만약 우리 아이가 초반이에요. 초반이면 좀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서류들이 조금 구성이 돼 있다면 충분히 도전권을 형성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 상명인재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4등급 대 아이들이면 충분히 상명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상명대학교인데요. 제가 상명대학교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면접인데요.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서류 신뢰도가 걸려있는 면접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활동했던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활동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학교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나요? 뭐 인성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을 가진 친구 도우미를 자처해서 활동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활동한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과학 창의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터랑 아두이노 활용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제작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원리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안에 나와 있는 나의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짜서 설명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면접 질문 예시는 저희 컨쇼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랑 이과랑 학과들마다의 인재상이라는 걸 좀 올려놨습니다. 인재상을 올려놨는데 요 인재상을 읽어보시고 이런 인재상과 관련된 학교 활동들이 혹시 있으면 되게 유리하세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3학년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 4등급인데 한번 상명대학교를 도전해 보겠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 인재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학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유리하십니다. 이런 학교들이 어디 또 있냐면 서울시립대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인재상을 학과마다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이것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식품 영양을 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얘네 학교는 외식 경영이나 영양학 같은 거, 그러니까 식품 영양학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좀 찾아본다거나 외식 경영에 대한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올려드리는 인재상을 가지고 주제를 좀 구성하시면서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주제를 잡고 활동을 한다라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대학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 이제 생기부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실 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에 관련된 활동들이 좀 있다라면 그 학과를 지원하시면 되게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학과별 인재상도 저희 컨쇼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생활기록부 구성하시거나 생기부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상명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